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라이브 방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베트남 혼자 여행, 그러니까 베트남에 혼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부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가 사실 고민의 포인트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선택을 하나부터, 뭐 하고 놀아야 되냐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놀아야 되냐까지, 진짜로 오늘 방송은 혼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고, 물론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혼자 오시는 분을 옆에다 앉혀놓고 손을 잡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경험담부터 해서 추천하는 노선,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점을 포인트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풀보 형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할 거 없이 혼자들 많이 오시고, 지금 최근에도 다낭에 황제 투어 하는 형님들이, 풀보 형님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혼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휙 하고 날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포인트를 맞춰봤고요. 조금 자세하게 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베트남 혼자 오기의 정석, 베트남의 기준을 잡아준 방송이고, 베트남에 혼자 와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 오시는 분들을 위해 모든 걸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제 진짜로 제가 이제 베트남 5년차, 베트남 반문화 유튜브 커뮤니티 4년차, 그냥 혼자 오시는 분들이든 둘이 오시는 분들이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제일 믿을만하다, 이렇게 뭐 나쁘끄럽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던 거, 제 생각에, 물론 저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은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루트를 추천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주는 5년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이쪽 업계에 사실 종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가라오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업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풀보라는 반문화 커뮤니티에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저보다 오래 산 사람보다는 반문화적인 시각은 훨씬 더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혼자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일단. 근데 제가 그 마음까지 먹게 해드릴 수는 없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세요. 아, 나 베트남 한번 혼자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 먹는 계기는 되게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일단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어떻게 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정보 자체가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그 외에 비행기는 끊었다 라는 그 다음 시점부터는 제가 하나하나 손잡고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란 게 다른 동남아 지역과 대비해서 반문화 쪽으로 태국과 마찬가지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베트남을 오실 때 가장 형님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거는 이 인터넷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보를 이제 선별적으로 고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맞는 정보, 틀린 정보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하노이에서 3년, 그리고 호치민에서 1년, 이제 다낭에서 6개월 차인데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다 살아봐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매해마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 6개월 사니까 제가 다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고 좀 자부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역 선정을 하실 때 하노이입니다. 이게 PPT로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렇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노이는 말 그대로 한국 유흥의 축소판입니다. 한국의 무슨 서울의 무슨 동, 어디 뭐 창원의 무슨 동, 부산의 무슨 동, 이런 것처럼 유흥의 메카 같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가 그냥 하노이인 겁니다. 범위도 넓지 않아요. 그냥 한 지역의 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미딩이라는 곳에서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숙소도 미딩,
뭐 또는 중화까지, 숙소도 미팅 중화, 노는 것도 미팅 중화, 밥 먹는 것도 미팅 중화, 마사지, 이발소도 다 미팅 중화, 스웨디시도 다 미팅 중화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다. 밀집도 측면에서. 근데 왜 하노이까지 와야 되냐? 첫 번째, 가격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두 번째, 여자애들이 융만 비교해요. 한국 여자애들보다 베트남 여자애들이 훨씬 더 우리가 느끼기에 덜 까졌다. 한국 융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현타가 많이 오잖아요. 그 한국 융의 시스템이나 여자애들의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느끼시기 때문에 외국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하노이에 오시면 동선 자체가 되게 짧아요. 미팅 근처에 아파트를 해도 20분, 30분 이내에 모든 이동 동선이 결정이 되고, 미팅이라는 곳에 나가버리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어도 됩니다. 밥 먹고, 뭐, 이발소 갔다가, 마사지 갔다가, 스웨디시 갔다가, 가라오케 갔다가를 한 지역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뭔가 이동하기도 귀찮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귀찮고, 택시 타는 것도 싫고, 이런 분들이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술입니다. 술. 한국에 있는 다국적 노래방에 가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 술 무제한하고 인당 20만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하노이는 혼자 가시면 주대가 좀 비싼데 주대가 160만 동 정도 하거든요. 지금 2시간에. 그래도 한국의 절반 9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애를 안 데려나가면 TC가 25,000원 더 붙어요. 그래도 11만 5천원이죠. 혼자 갔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아졌지만 여러 명이서 가면 더 싸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가요를 해버리면 나가요 비용에 TC가 포함이기 때문에 순수 주대는 8, 9만원 선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갈 거 베트남에서 2번 간다, 딱 그 마인드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디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분 기준으로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한국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운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여자애들이랑 로맨스가 되느냐. 제가 한국 융에서는 여자애들이랑 로맨스를 안 해봤는데, 하노이에서는 로맨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순수 지금 평균 나이대로 봤을 때 20대 중반 애들이랑 로맨스 하시는 40대 중반 형님들이 제일 많으세요.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하노이는 장점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외국을 나오셨는데 나 한식밖에 못 먹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식은 그냥 하노이에 넘칩니다. 다 한식이에요. 왜냐면 교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어떤 점이 있냐? 여자애들이 교민 손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송림 응대에 있어서 조금 레벨이 올라가 있다. 순수한 맛은 조금 떨어져 있으나 레벨 자체는 높다.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뭐 언어가 돼야 로맨스를 하든가 뭘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역별로 통계치를 봤을 때 풀보 형님들 기준입니다. 반가워요. 풀보 형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호치민, 하노이, 다낭에서 여자랑 로맨스하는 비율로 봤을 때 로맨스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하노이입니다. 저는 이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하노이가 높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자애들이 한국보다 덜 까지고 그 다음에 한국말 좀 하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만날 기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노이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풀보 형님들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포인트가 융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술 먹고 노는 융은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대신에 여자입니다. 포인트는. 저기가 그러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영업시간처럼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호치민은 그딴 거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기본 20분, 30분이거든요. 호치민은 어딜 가도. 근데 그거 다 괜찮다. 외국 왔는데 뭐 그 정도야 뭐 핸드폰 보면 되지 하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라는 정도. 근데 혼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동선 자체가 짧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시기에 혼자 다녀도 뭐 그렇게 쓸쓸하진 않습니다. 밥은 혼자 드시면 좀 쓸쓸하겠지만. 근데 호치민은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혼자 돌아다니면 뭔가 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호치민은 한식 같은 경우도 많지만 베트남 음식부터 해서 전 세계 음식이 훨씬 하노이보다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갑습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 관한 선택지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노이는 주구장창 가라오케거든요. 근데 호치민은 가라오케도 있고 한인 가라도 있고 로컬 가라도 있고 뭐 바도 있고 에코도 있고 옵션들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가셨어도. 그 다음 다낭입니다. 다낭은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좀 쉬고 싶답니다. 놀 게 없어서 쉰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휴식이 깔려 있어요. 돌아다니기도 좀 귀찮고 공항에서 일단 시내가 15분. 그래서 힐링이라는 포인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차 타고 오래 가고 이런 것도 싫고 간단하게 이동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바다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 다음에 교통 정체도 없고 근데 밤에 심심하잖아. 그럴 때 여자 불러서 데이트하고 놀고 딱 그 감성이에요. 다낭은. 다낭을 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기 JH 형이 호치민, 하노이, 다낭을 이번에 순차적으로 찍으셨는데 혼자서 호치민에서는 친구분이랑 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딱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과 저녁에는 심심하니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힐링의 요소들을 가지는 그런 곳이 바로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이 아니라 다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힐링 하셨어요? 라고 못 물어보는데 다낭에서는 좀 쉬셨어요? 힐링 좀 되셨습니까? 라고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또는 바다가 보이는 비어 클럽 같은 데서 앉아서 멍 때리면서 바다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그때 옆에 여자애가 늘 있긴 하거든요. 혼자서 멍 때리면 좀 청승 맞아서 여자애를 항상 데려가는데 저는 그런 감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놀아야 하느냐? 장소를 정했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되나를 또 정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오는 그 일정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바다 안 보고 한강 봐도 좋아요. 한강뷰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4박 이내. 그러니까 혼자 오셨는데 4박 이내다.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달리세요. 한인가라를 2번, 3번. 제가 일정표 짜드린 것도 봤죠. 체력 따라서 달리시고 로컬 가라도 한두 번 달리시는데 반가워요. 나가요는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술 마시고 노는 거는 로컬에서 좀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셔도. 하노이는 혼자 로컬 가라 가셔도 되니까 술을 좀 좋아하신다고 하면 로컬 가라에서도 좀 놀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디시는 체력별로 분배를 하시고 한식 등 먹을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이발소로 휴식을 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안 싸돌아다니고 마사지 이발소 받고 숙소에서 자고 이래도 시간이 넘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바쁘지가 않아요, 하노이는. 다만 여자애들과 뭔가 교감을 하고 그 여행 안에서 결실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좀 짧다. 4박 이내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가라오케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애들을 만나고 얘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저쪽에도 만나보고 해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하노이에 살 때 한 3년, 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학원 선생질 할 때 그 일주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추석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한국 관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보너스 이런 것도 받진 않았지만 추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주일을 잡고 제가 일주일 중에 6일을 가라오케를 간 적이 있어요. 혼자. 그리고 6일을 전부 다 다른 가라오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채배달 형님이 도장 깨기 하듯이 등판에 도장을 내고 제가 하노이 도장 깨기 얘기를 라방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좀 기억이 생각이 나서 제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있었고 중반인가요? 아무튼 뭐 33 정도라고 하면 초반이라고 합시다. 어거지로. 자신감도 좀 있었고 하노이에서 좀 심심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 내가 하노이를 가서 가라오케를 하나씩 도장 현판을 들고 가면서 여기서 내가 술을 마시고 당일은 안 될 수 있다.
당일은 안 될 수 있으나 내가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서 그 여자애랑 관계를 가지고 걔가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하면 반갑습니다. 성공이다. 이 가라오케 도장은 내가 떼는 거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고정이고 보도고 이런 시스템을. 어차피 다 보도인데 가게 소속이 아닌데 고정 말고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가라오케 6개를 제가 갔는데 6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도장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주 안에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첫날 가라오케 갔다가 둘째 날에 가라오케를 가고 첫날에 만났던 애들 연락해가지고 저녁에 따로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술을 2탕 3탕씩 먹은 거예요. 아, 재밌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제가 6박이었기 때문에 박수로 따지면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4박 이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가라오케 가는 겁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가라오케를 가가지고 어느 가라오케 되게 별로다 나랑 안 맞다 해가지고 자주 안 가다가 친구들이 거기서 본다길래 갔다가 근래 만나는 중에 제일 괜찮은 애를 만난다거나. 결국에는 형님들이 여자 파트너가 중요한데 파트너라는 거는 상성이거든요. 남한테는 최고지만 나한테는 별로일 수 있고 나한테는 최고지만 남한테는 별로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기회 자체가 좀 많아야 된다. 귀찮고 피곤하다고 해서 여행 왔는데 좀 쉬지 마시고 하노이 같은 경우 4박이 되면 그냥 밤에는 무조건 가라오케 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체력 여부에 따라서 로컬 가라 한인 가라를 분배 정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상투적인 얘기들인데 그 다음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엔 이게 중요해요. 4박 이상. 혼자 오셨는데 4박 이상 오셨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특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4박 이내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라오케 가시고 막 꼬셔보시고 안 나가요도 앉혀보시고 나가요도 앉혀보시고 다 해보세요. 4박 이내는. 해보실 거 다 해보시고 4박 이상은 달라요. 뭐냐면 여행의 목표 자체가 아예 그냥 달라집니다.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애인 만들기가 그냥 목표예요, 목표. 4박 이상에. 왜 그러냐면 4박 이상 오잖아요? 그러면 하노이를 혼자 다니면 너무 심심해. 심심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낮에, 아침엔 애들이 안 튀어나오니까 낮에라도 여자애들이랑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돈을 줘야 돼요. 밑에 보면 공정거래예요. 공정거래를 한 달도 안 튀어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하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 그럼 맨날 술 먹고 가라오케 가는 그거에선 탈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애인을 만들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라오케를 2, 3회 안에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애를 서칭을 하고 여자애를. 하지만 쇼부를 보세요. 괜찮다 싶으면. 이 가로가 뭐냐면 공정거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보면 전날에 주셨던 공정 가격이 똑같고 꼭 제발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집에 좀 보내세요. 여자애들도 자기 그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24시간 꼭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쵸, 이제 그 하노이나 호치민 모두 일주일, 그러니까 로맨스 하려면 그 정도 잡아야 돼요. 여자애를 뭐 5일 6일도 괜찮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여자애를 그래서 아침에 좀 집에 보내주고 여자들은 항상 준비하는 게 필요하니까 대충 낮부터 튀어나오라고 하면 전날 준 거에 1, 200만 동만 올려서 부르시면 웬만한 합리적인 선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저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앞쪽은 가라오케로 범벅이 됐다면 뒤쪽에는 막 서호도 가고 호안게임도 가고 하롱베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롱베이 님빈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마음의 결단이 좀 필요하고 우리 풀보 형님들 중에서 손잡고 사파 갔다 오신 분 많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 번씩 놀랍니다. 야, 사파 나도 좀 마음먹기 힘든 거리고 행선지인데 우리 형님들 마음을 쉽게 먹으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 점을 보면서 나보다 진짜로 이게 로맨스의 진심이시고 여행의 진심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사파를 가려면 진짜 저는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의외로 하노이 근교를 엄청 많이 가세요. 여자애를 데리고.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찾아줍니까? 직접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 오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뜨끔 저격 맞아요. 저격 포레스 형 사파 갔다 오신 거 제가 압니다. 뜨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그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형님들 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요일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말이나 평일 개념이 없이 맨날 일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제가 여행을 좀 가려고 합니다. 첫날도 첫날인데 뭐
가라오케 2번, 3번 안에서만 쇼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이틀을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가 또 기획을 하는 입장이고, 방송을 하는 입장이고,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영감을 좀 얻는다 생각해서 베트남 내를 여행을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어디로 여행 가냐? 호치민으로 갑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 호치민이 뭔 여행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여행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 호치민에 여자친구 비슷한 게 하나 생겼는데 지난번 레탄돈 빠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생겼는데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호치민 여자친구로 둘지 아니면 베트남 여자친구로 승격을 시킬지 판단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베풀보잖아요. 베풀보 운영자로서 원트랙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자애가 만약에 그 친구랑 저랑 아직 끝까지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 친구한테 안녕 이렇게 하고 집에 가고 내일 봐 한 다음에 바로 여자 부릅니다. 그게 바로 호치민이죠. 아무튼 이 성욕 따로 그 다음에 로맨스 따로 투 트랙으로 갑니다. 맞아요. 접대 개 보러 갑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원하는 여성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갑니다. 이번 달에 제가 또 그 친구랑 6월 달에 만났고 다음 달에 너 보러 갈게라고 그때 술김에 얘기했지만 또 최대한 저는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번 달에 바로 발권을 했고요. 호치민 이틀 갔다 옵니다. 라방 빠지지 않아요. 라방 끝나고 갑니다. 라방 끝나고 목요일 라방 끝나고 밤늦게 가서 일요일 라방 전에 옵니다. 그래서 라방에 공백은 없으니까 형님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아무튼 하노이는 결국에는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하지 애인을 만든다. 그 애인이랑 한국 가서도 애인 노릇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행 내 형님들의 그런 도파민을 채워줄 겁니다.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셨을 때 4박 이상이다. 이거 4박 이상 아니고 4박 이하입니다. 4박 이상이 따로 있을 겁니다. 4박 2하고요. 오타입니다. 참고해주시고 호치민도 4박 이내는 가라오케는 사치예요. 이제 제가 4박 이내 오신 분들 가라오케는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긴밤이라는 거는 형님들이 만약에 호치민에서 긴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에코라고 그냥 픽스를 하세요. 그리고 4박 이내로 오셨을 때 몇 박이나 긴밤 할지를 먼저 정하고 오셔야 돼요. 난 4박 중에 3번 하겠다, 2번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라오케가 아니라 그냥 에코인 겁니다. 혼자 오셔가지고 가라오케 방문하시고 7시, 5시에 찍턴하고 7시에 초이스하고 언제 11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다 잠들어요. 그래서 1인은 가라오케 배제. 그리고 1인 가라오케 세트, 1인 세트도 비싸요. 그럴 바에 저는 에코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몇 박이나 긴밤 할지 선택을 하시고, 자, 긴밤 쉬는 날은 제가 이제 스웨디시 레탄톤 조합으로 호치민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유흥은 호치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게 레탄톤이랑 스웨디시 조합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디시를 앞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레탄톤 만약에 뒤쪽에 스웨디시 두면 막 여자의 마음에 들어서 시간 연장하다 보면 스웨디시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괜한 기대를 안 하게 레탄톤에서 막 홀리지 않게 스웨디시에서 한 발 빼고 현자인 상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린체리는 좀 비추고 로컬 가라도 호방하게 놀고 싶으시다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 2명을 필수적으로 앉혀야 되고 근데 나가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자 2명만 앉혀서 놀겠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방하게 놀고 싶으실 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호치민도 마찬가지로 4박 이상.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맨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노이랑 호치민이랑 다낭 기준에서 로맨스가 제일 많은 건 하노이. 근데 로맨스가 제일 없는 게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애들이 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여성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직업 여성을 제가 소성으로 치읓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하노이랑 다낭은 치읓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만나면 치읓이네, 치읓 연애, 이 정도 하면 치읓 여겠네 하는데 호치민은 만나잖아요. 어떤 느낌 들으면 야 얘는 진짜 개 치읓이다 이런 느낌 들어요. 결 자체가 다릅니다. 돈도 돈인데 뭔가 즐기는 마인드 자체가 아예 그냥 탑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호치민 출장 후기 어떤 여자애랑 예전에 봤던 여자애 1년 반 만에 봤는데 그 여자애가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국어를 조금 하게 되고 얼굴도 성형으로 다 바뀌었고 제가 이제 몸매나 이런 게 좋아서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 친구가 저랑 관계하고 나서 그 서툰 한국어로 저한테 한 말이 와 오빠 지은나 맛있어 오빠 오이시라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그 순간 기분은 굉장히 좋았지만 야 이런 표현은 한국에서도 고급 치읓들이 하는 표현들인데 얘네들이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났구나. 하지만 본인들도 그 뜻을 알 텐데 그렇게 꺼리낌 없이 쓴다는 거는 마인드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른 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로맨스 하지 마시고 대신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봤던 친구 다시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좀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더 치읓 같은 성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기에는 최고다. 가끔씩 애들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즐기게 되고 여러 번 볼수록 이게 뭔가 로맨스 결이 아니라 진짜 조금 더 서로의 쾌락에 집중하는 그런 결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형님들. 오히려 그런 걸 원하고 베트남에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낭입니다. 다낭. 이번에는 이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4박 이내는 3번 정도는 저녁에 심심하니까 가라오케 에코로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오전, 낮에는 마사지, 이발소 가시고 근교를 돌아다니십니다. 해변가 등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가 되게 좋다. 스웨디시는 체력들 아시고 관광지는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바나일 가면 외로워 죽습니다. 혼자 호이안 가면 이거 왜 오지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4박 이내는 딱히 관광 요소를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냥 쉬고 저녁에는 달리고 쉬고 달리고 쉬고 달리고 쉬고 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 가시면 됩니다. 다낭 와서 심심하다고 하는데 그냥 심심한 게 다낭의 매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행 갔을 때.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약간 숙소에서 선베드에 앉아서 맥주 마시다 잠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성향이시면 다낭만한 곳은 없죠. 적어도 콧구멍에 들어오는 바람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근데 4박 이상이다.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시냐.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로맨스의 결이 좀 다른 게 다낭에도 제가 봤을 때 타 지역에 대비해서 좀 더 때묻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타 지역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다낭의 손님의 수가 하노이, 호치민보다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경험도 좀 적고 좋게 말해서는 애들이 조금 더 시골, 다낭 근처에 있는 애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같이 여행 다니는 게 목표예요. 여행이라는 게 거창한 배낭여행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호이안 바나이라도 바나이는 좀 비추인데 호이안이라도 꽁하고 같이 다녀야 좀 그런 감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아까 3회 이내로 놀 때 가라오케 에코 중에서 마음만에 찾아서 같이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인 쇼부는 절대 비추어요. 여자애들 자체가 전 다낭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게에서 다낭의 여자애들이랑 좀 시스템 자체가 다른 지역이랑 다르다 보니까 좀 여자애들이 기본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꼭 사건 사고 생기면 가게 안 끼고 만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여자애들이 마담이랑 가게 쪽에 조금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낭은. 예를 들어서 마담이 뭐라고라 하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장을 잃는 거고 근데 사장이 또 뭐라 하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빠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사장님한테 말한다고 하면 좀 벌벌 떠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가게를 안 끼고 여행을 다니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에코 여자애랑 함께 체크인한 것도 방법일까요?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불문하고 5성급들은 낮에 동반 체크인하면 입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에코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하노이는 에코가 없기 때문에 동반 체크인 자체가 불가능하죠. 호치민 다낭은 저게 가능합니다. 하노이는 에코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에코라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노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동선이에요, 동선. 숙소에서 드시는 거 제외하고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7군 지역의 술집으로 가면 한식이 많고 룸으로 된 곳들이 많아요. 1군 지역 술집은 외국 느낌 나고 펍이랑 한식, 일식, 루프탑이 다 있죠. 가라오케에서 온 여자애랑은 동반 체크인 자체가 안 되죠. 동반 체크인이 시간이 12시, 2시 이전인데 가라오케에서 온 여자애들은 저녁에 같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 체크인은 불가입니다. 1군 지역의 술집이 저런 느낌이 많고 2군 지역이 제대로 외국 느낌이나 가격이 비싸고 분위기 좋은 곳은 많습니다. 하노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딩 지역 술집에서 다 드시고 종류별로 다 있는데 로컬 지역 술집이 약합니다. 그리고 로컬 지역 술집은 지역마다 다양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시냐에 따라서 다 있죠. 주로 여자애들이랑 가는 동선들입니다. 종류별로. 그 다음에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하롱베이, 님빈, 하이퐁, 까파, 사파 등 근교 여행도 갑니다. 다낭 같은 경우에는 판반동에서는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안타움은 외국 식당 위주입니다. 미케비치 근방까지 엮겠습니다. 그 외 여행지는 호이안, 바나일 등 가실 수 있겠죠. 동선들입니다. 그냥 혼자 와서도 가실 수 있는.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여자랑 숙소에서 1대1 하는 게임 추천 및 패턴, 제가 하는 패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님들이 그래도 좀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산정을 하면서 제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노골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수위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슈게임 추천 및 패턴, 일단 베트남 친구들의 특유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좀 같이 먹어야 분위기가 살겠다고 했을 때 추천 게임은 가위바위보, 악어 이빨 게임, 카드 게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세요. 근데 솔직히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건 모양 빠지거든요. 이제 2대2, 3대3, 4대4면 가위바위보를 해도 괜찮은데 둘은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 친구들이 베트남 여자애들이 보면 가위바위보를 낼 때 일정 패턴을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묵찌빠, 찌빠보고 이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내는 애들 많거든요. 묵찌빠랑 찌빠보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파악하셔도 되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둘이서 하면 뭔가 너무 먹인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술 먹고 할 말 없을 때 딱 시작점을 할 때 하면 좋고요, 가위바위보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면 하나백이라든가 참참참까지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세기 때문에 이기고 적당히 놀려주시면 이게 게임을 더 이상 애들이 안 빼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애들 제 기준에서 공정거래를 했을 때 공정거래에서 한 여자애들이랑 숙소에서 게임을 하면 여자애들이 싫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도 그거를 알고 왔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둘이서 저는 게임할 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술을 진짜 조금만 먹이고 악어 이빨 같은 거 해서 좀 어쨌든 속도감이나 스릴이 있잖아요. 악어 이빨로 예를 들어서 이빨이 20개다. 그러면 인당 한 3개씩 누르게 해가지고 속도감을 준 다음에 몇 잔 먹여요. 여기까지는 술 먹이는 게임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다. 그러면 카드 게임을 하세요. 카드 편의점에 다 파니까 업다운 게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명이서 업다운 게임 하면 술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특별 룰만 좀 추가하시고 업다운을 했을 때 A랑 K가 나오면 A는 당연히 업을 부르겠고 K는 당연히 다운을 부르겠지만은 A는 에이스라서 지목, K는 에이스라서 지목, 그리고 A랑 K가 나오면 업다운이 아니라 색깔을 맞추기로 한다. 그 정도 룰만 만들면 술 진짜 많이 먹거든요. 벌칙은 술만 안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술을 조금 먹었어요.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장난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가위바위보로. 그리고 악어 이빨 게임을 하면서 술을 한두 잔 좀 더 먹어요. 그러면 속도감이 붙었죠? 그 다음에 바로 카드를 꺼냅니다. 업다운 하자고 하면 여자애들이 저 게임 싫어하는 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도 게임 하자면 다 하거든요. 자, 업다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술만 주구장창 먹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술자리는. 그래서 가위바위보 악어로 어느 정도 마셔가지고 술을 조금씩 조절을 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 여자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업다운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나 뭐 둘이나 많이 걸리니까 야, 술 마시기 싫으면 나한테 뽀뽀해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술 대신 스킨십을 바로 걸어버려요. 그럼 여자애들의 태반이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술을 먹지만 술이 좀 들어가고 스킨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스킨십을 걸면 여자애들이 업다운에서 계속 막 연속 몇 잔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3잔 연속 걸리면 얘네들은 먹을 엄두를 못 내요, 사실. 물론 이제 원샷 안 하고 반씩만 마셔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스킨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킨십 수위를 조금씩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에 뽀뽀였다가 왜 입에 뽀뽀 안 하냐 그래가지고 입에 뽀뽀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키스 시키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다 보면 한 키스 정도 가면 여자애들이 갑자기 좀 샤이하면서 술을 다시 마신다 그래요. 술을 막 다시 마시겠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1대1이면 돈 낸 사람 나고 여기 주도권은 내가 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대부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바로 걸죠. 이제는 이미 술도 좀 먹었고 분위기도 되게 멜랑꼴리 할 겁니다. 스킨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바로 이 옵션 거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둘 중 하나다. 걸리면 스킨십을 일단 무조건 하는 거고 술을 먹고 싶으면 마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1옵션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이 막 찡찡거리면서 다 들어요. 왜냐면 이미 승부욕에 긁혔거든. 그래서 걸리면 좀 놀려가면서 긁어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어디까지 올리냐면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자애에 따라서 키스를 했다 칩니다. 그리고 나서 스킨십을 이걸 하면서 옷도 하나씩 벗어요, 서로. 나도 하나 벗고 지도 걸릴 때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스킨십하고 탈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다 올탈이 된 상태에서도 게임을 해요. 그런데 올탈되고 게임 하다 보면 당연히 스킨십을 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막 나중에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4차원인 친구 만났을 때 재밌어가지고 하지는 않고 게임만 막 계속 그렇게 걸었었어요. 수위를 올리는 게 마지막 수위가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한테 뭐 올라타서 삽입 10초 막 이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너무 제가 또 상스럽게 놀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막 계속 하진 않고 게임을 계속 했어요. 삽입 10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자애들도 내가 많이 걸리면 어떡할 수 없지. 남자가 기본적으로 깔고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업다운은 이긴 방법이 없고 가위바위보는 이기는 법이 있죠. 좀 힘들면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하세요. 여자애들 패턴을 똑같이 내니까 술 취하면. 그래서 진짜로 제가 예전에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 완전히 좀 발랑까지 내려가지고 제대로 놀아보자 해가지고 그날에 까마그라를 섭취를 하고 걔랑 놀면서 벌칙이 진짜 그거였습니다. 삽입 10초.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그런 걸 하냐면서 근데 이미 취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넣기 시작하니까 10초가 돼도 안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일부러 10초가 안 돼도 내려가는 한 20초쯤에 제가 일부러 빼요. 그리고 와서 다시 게임하면 여자애가 되게 그 표정 알죠? 아쉽다라는 표정. 그래서 거의 막 밤새도록 그렇게 논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위는 형님들이 올리기 나름이니까 스킨십을 1대1로도 하셔도 충분히 저렇게 좀 분위기를 야릇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 애들 자체가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개방적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형님들이 너무 샤이 안 하셔도 충분히 저 친구들이 다 따라옵니다. 너무 합리적이 불합리한 것만 아니면. 그리고 적절하게 좀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놀리지 마시고 계속 좀 승부욕을 긁어주세요. 놀리고. 그러면 애들이 잘 따라옵니다. 저급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